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군인권센터가 어제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상병에 대한 군 수사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수사당국이 남 상병의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남상병의 범죄 행위, 군이 당초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공개하셨습니다. 우선 군이 당초에 발표한 내용이 무엇이고, 또 새롭게 임 소장님께서 확인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비교를 해주시겠습니까? 군은 당초 발표한 게 없습니다. 예. 모 지방지가 이것을 그냥 폭로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군은 저희가 어제 발표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발표한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요. 어떤 네네. 경위로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이 사건은 13일에 남지사가 본인의 아들의 사건을 헌병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일요일에 모 지방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경미한 성추행, 즉 지퍼를 툭툭 치고 수차례 폭행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남지사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저희가 하루를 지나고 사건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상황이 어떤지를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한테 공익제보가 들어왔고, 이것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서 가겠다라는 것과 더불어 사실 실제 성추행이 이걸 더 위중하다라는 것, 그리고 폭행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한테 알려오는데요. 예. 이 헌병대 수사 속보를 보면요,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그리고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50여회 폭행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지방지에서 알려진 것과는 전혀 오히려 더 사건이 위중한데, 이것이 군이 축소에 은폐하려고 한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저희가 그날 영장 청구를 하는지 확인을 해봤지만, 예. 수사 기록이 헌병대에서 군 검찰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 따라서 영장 청구도 사실은 저희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니까 부랴부랴 국방부가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예. 만약에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영장 청구 자체도 군이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구속 수사 방침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헌병대에서 5일 동안 깔고 뭉개고 있었어요. 저희가 포함하면 7일이죠. 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요. 예. 7일 동안 깔고 뭉개 있을 사안이 아니죠. 통상적으로 영장 청구는요, 이런 사건이 무슨 막 증거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시신을 부검해야 되고 뭐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사건인데요, 2, 3일이면 조사가 모두 끝납니다. 그럼 영장 청구를 2, 3일 전에 했었어야죠.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예. 언론 보도 통해서 이 사실이 이제 공개된 이후에 군이 어떤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확인한 바 없고요. 예. 저희한테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국방부를 상대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까지요. 군 인권센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국방부한테 공식 브리핑을 하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 육군본부 보고 하라고 하든지, 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카톡을 그렇게 보냅니다. 예. 군에서는 어떤 확인도 안 해준 상태였군요. 네네. 예.
혹시 그 남상병이 가혹행위를 한 이유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 피해를 입은 사병, 일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파악을 하셨는지요? 뭐 일병들이고요. 피해자가 2명입니다. 근데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성추행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차제에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지점이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폭행의 정도가 상병이죠. 일병들이 후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 워커로 뭐 이렇게 가슴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 죄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후 군이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과적인 진료도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추가적으로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기타 정신병적인 유병률이 높다라고 판단된다면 공소사실이나 기소 적용 법률도 사실상 재검토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었고 향후 그 영장 청구까지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사를 밝혀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 상당 부분 7일 동안 외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계급이 하급자인 상황에서 합의 종용이나 또는 처벌을 원치 않게끔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차제 좀 저희는 좀 더 주목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사단 경우에는요. 예. 지난번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임모상병 사건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윤일병 사건하고 동일하게 의무중대에서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있었고 현재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 가담한 9명의 가해자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명만 폭행 혐의만 인정이 돼서 재판에 회부됐고요. 그래서 인권위가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에 따라 성추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 인천지검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 또한 이 육사단 헌병대와 검찰이 수사를 했고 당시 육사단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그 사단장이기도 한데요. 예. 이 사건이 헌병대 수사관이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보고도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운운하고 거짓말하면 거짓말 탐지기에 태우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육사단에서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요구했는데 이 사람 징계 받지도 않았고요. 인권위도 이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병대에서 이러한 성추행 사건이 수사가 일어났다면 저희는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수사이고요. 예. 차제 이것에 대해서 직무감찰이나 헌병대장에 대한 수사도 저는 좀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한 가지 육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육사단 군사법원에서 육사단장의 지휘 권한이 있는 가운데 군판사가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요. 우리 민간 법원처럼요. 행정부로부터 독립돼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들 앞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하면서 뒤로는 군판사한테 악용 행사해서 봐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 것으로 파악을 하셨는데 어제 네. 군사법원이 영장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느냐 원하느냐에 대한 요건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양형 참작의 기준일 뿐인 것이죠. 나중에 형량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 도주의 우려는 없죠. 모두가 군부대 안에 있는데 도주를 하면 탈영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도주 우려의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느냐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죄질이 나쁘냐 나쁘지 않느냐, 향후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느냐 예상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봐주기식이라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군 당국이 이 남상병의 범죄 혐의를 처음 인지한 시점, 임 소장께서는 언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8월 초에 7월 말 8월 초에 이제 난리가 나니까 부대 정밀 진단도 했을 것이고요. 예. 설문조사를 했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이 아마 헌병대 인지한 것은 13일날 남지사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까는요, 13일에 상당 부분 알려졌을 거로 보고 있는데, 설문조사는 그 전에 이루어졌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한 12일, 11일, 빠르면 11일, 늦으면 12일, 요 상간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피해자들이 헌병대에 직접 고소하거나 고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군 사법 기능이 마비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부대에서 누군가 찾아가서 설문조사하고 익명이 보장된 설문조사지를 통해서 이것이 발각됐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군 사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법사위에서는 군사법원의 이러한 행태에 처태를 내리기 위해서 현재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법률을 지금 이춘석 의원도 발의했고요. 여러 의원들이 지금 발의할 예정에 있고, 지금 여야가 공이 군사법원이 이대로 안 된다, 이번에 좀 차제 없애버리자, 이런 여론이 좀 일고 있고,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군이 남상병의 범죄 사실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걸 축소 은폐하려 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그렇죠, 이유는 그 육사단이 과거 전례도 있었고요. 한 가지 네네.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또 다른 이유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아버지의 권력이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영장실질심사요. 돈 없는 사람들은 사선 변호사 선임 못 해가지고 잘 방어도 못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남지사 사선 변호사 선임해줬잖아요. 저는 그건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 죄를 달게 받고 와라. 국민에게 사죄했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예.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도 해주지 말아야 되고요. 변호사 비용 마련할 거 있으면 그 피해자들한테 합의금으로 써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요. 아들에게 너가 정말 죄를 진 것을 뉘우친다면 영장실질심사 포기하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죄를 달게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도 죄는 졌지만 지금부터는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 기회도 저는 남지사도 박찼고 그 아들도 박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 기자회견장에요. 그렇게 경기도 공무원들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3명 정도 왔고요. 예. 그렇게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 공무원이에요. 헌법 7조에는요.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 봉사자로서 할 일입니까? 남지사가 어떤 사적인 일에 공무원을 동원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분들이 그냥 왔으면요. 그분들 다 징계받아야 되는 거죠. 근무지휘하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전 그렇게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서 다 내쫓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경찰 정보관도 왔고, 그래서 다 같이 내쫓았습니다. 예.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 당국이 이 남상병의 어떤 범죄 혐의 4월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확인된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추정인 겁니까? 이거는요, 4월부터는 이렇게 폭행이 시작된
시점이 4월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인지했다고 보진 않고요. 예. 예, 그건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상병에 대한 여죄가 있는지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추가 성추행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서 하고 있는지도 저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 외풍을 좀 타지 않는 국방부 조사본부나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저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도 향후에 육사단이 아니라 국방부 보통수사법원, 지금 전부 그 5군단도요, 그 상급부대 5군단도 경기도 연천입니다. 예. 3군 사령부도 경기도 용인에 있어요. 다 이 군부대들이요, 경기도와 지자체와 민군 협력 사업을 다 관군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영향 미치거든요. 영향 미치지 않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두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군사법원 남상병에 대한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군 검찰이 영장 재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임 소장이 보시기에 군이 남상병에게 어떤 조치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초급 검찰관이 이대로 뭐 영장 청구, 재청구 잘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 쇼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정말 같은 군판사하고요, 군검찰관하고 같은 건물에 있어요. 예. 옆방에 있어요. 옆방 같은 건물에요. 전 그만 좀 짜고 쳤으면 좋겠어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게 군사법원 없기 때문에요. 예. 상급 부대 국방부로 옮겨야 됩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모든 수사를 다 이첩해야 됩니다. 예. 윤일병 사건 때도 좀 올렸었죠. 법원 자체를 네. 상급 법원으로요. 뭐 그렇긴 한데요. 상군 사령부도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하는 예. 짓이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군사법원 체계에 대한 어떤 법률 개정을 통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상임 법사위에서요. 예. 예,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